뒤에 있는 캔들이 이제 주식 미국의 S&P 500이고요. 로그 스케일 차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이 장단기 금리 역전, 2년과 10년물 역전이고 지금 요 중간에 이 검정 선이 0%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주황선이 내려오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건데 보통의 시장 붕괴는 실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이렇게 하락하는 여기가 이제 2000년 IT 버블, 여기가 2008년 리먼 때인데 대부분은 커브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한 이 오렌지 선이 요 검정 선 밑에 있다가 요렇게 올라가죠. 지금처럼 극도로 마이너스 있을 때에 폭락을 한다기보다 진짜 붕괴는 이게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시차를 두고 이제 이루어진다. 네네네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금리가 정상화되는 거는 단기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반대로 제가 보는 위험은 채권 용어로는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장기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거. 지금 리세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사라라는 건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장기 쪽에 있는 금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네. 그 금리로 인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싸지고 굉장히 버블이 다 꺼진 자산들은 좋다. 주식이나 부동산 중에서도. 유동성 양조반으로 인한 저금리 환경에선 시장금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되고 현재 금융 로직으로 디플레이션 위기는 있을 수 없다. 모든 건 인플레이션에 달렸습니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하나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이 될 때 시장이 인식 변화, 그 상황이 되고 시장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장기 금리는 그때 고삐가 풀립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보다 비하인드 더 커브가 원자재의 가장 좋은 환경이다. 저렴한데 배당 잘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인플레이션 해칭의 왕이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아마 미국 주식이 빠지는데도 한국 주식이 잘 안 빠지는 모습을 보셨을지 네네네. 모르겠는데 그만큼 쌉니다. 지금 투자는 항상 내가 외국인이다 생각하고 투자를 해라.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정말 비싸진 달러로 뭘 살 때가 좋을까? 코스피를 달러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기준 코스피. 지금 많이 떨어졌겠네요. 미국인 입장에서는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잖아요. 그때랑 같은 가격 레벨입니다. 지금 현재가 뭐 최근 많이 올랐지만 근데 환율로 계산하면 환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러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최바닥이네. 최바닥이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지금 한국인 분들도 야 우리 증시가 지금 코로나 때랑 지금 같이 1,400까지 떨어졌어 하면은 싸다고 그건 인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달러 기준으로 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1,400이라는 거죠. 1,400인 거죠. RSI라고 과매도 네네. 심리인데 이렇게 빠져 있는 거는 2008년, 9년 리먼 때랑 아이고. 지금밖에 없어요. 20년 3월에도 이 정도로는 안 빠져 있습니다. 이선철 대표님 이제 운용 책임자로서 직접 이런 그 경제적인 현상을 운용에 이렇게 녹여내셔야 되는 네네.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달러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 이번 달 혹은 이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이제 좀 크게 변곡이 나올 것 네.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넘게 계속 구조적인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에 이제 쌍둥이 적자를 정말 역사 최대 폭으로 이제 경신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좀 적자 폭이 좀 줄었죠. 어떻게 보면 이거야말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 게.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진짜로 매파적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기준금리가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한 번도 물가가 잡힌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화폐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인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제 일시적인 정말 그런 그 어떤 외부 충격으로 인한 그런 아니면 혹시 뭐 투기 세력 네. 여러 가지 그런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이런 고물가와 함께 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명확하게 인식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발원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발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그래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올해 말까지 기본적으로 4%까지는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에 또 다만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아마 저는 터미널 레이트를 그래도 한 5%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5%. 네네. 네. 금리를 4%까지 5%까지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이제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면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냐.
저 차트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통화량이 피크를 치면 약 3년, 최소 3년이 있어야지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발현이 된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정도의 통화량이 풀린 적은 19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하고 1970년대밖에 없는데 각자 보시면은 최소 3년 혹은 4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발현이 됐다. 네. 이번 팬데믹 구간을 거치면서 이제 21년 2월에 전년비 이제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높게 통화량 광의 통화가 이제 늘어났죠. 급진적으로 증가했는데 전년비 이제 27%까지 상승을 했었다. 지금 현재 연준이 정말로 긴축을 빨리 하고 싶다면 최소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위로 금리를 올려야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긴축을 할 수 있다. 실질금리, 미국의 실질금리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10년물 명목금리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뺐을 때 차트인데 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인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적은 70년대 이후로 없었다. 근데 지금이 그보다도 더 마이너스인데 다만 기준금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왜 지금도 70년대 볼커 모먼트 당시처럼 물가지수보다 훨씬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되지 왜 안 되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부채의 주체가 누구냐. 부채를 제일 많이 빌리고 제일 많이 쓴 곳이 미국인데 심지어 08년 이후에 08년 리먼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민간의 부채를 정부가 다 흡수를 했다. 그럼 지금도 사실 정부가 그 수많은 부채, GDP 대비 지금 정부 부채가 거의 140%에 달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체 세수 대비 이자 비용이 지금처럼 금리가 낮을 때도 이자 비용이 약 15%에서 20% 정도로 지출을 하고 있다. 세수 대비로. 일단 만약에 다시 그 파월 의장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경제에 진짜 정말 궁극적인 대공황이 오는 거야.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그걸 넘어서 미국 정부 자체가 디폴트를 내야 된다. 근데 무슨 자꾸 왜 50bp 인상하고 75bp 인상하고 이런 게 왜 화두가 되고 빅샷이 문제가 아니라 짧은 틀에서 보면 안 되고 아주 긴 틀로 봐야 된다. 지난 100년의 역사가 어땠는지. 볼커 모먼트가 있고 나서 이후부터는 계속 인위적인 이제 유동성 저금리 정책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미국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런 침체가 옴으로써 더더욱 대중이나 투자자들의 기대가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 이제 긴축적인 정책을 못 하겠구나. 지금도 이미 인플레이션 커브에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연준은 사실상. 왜냐하면 물가는 지금 8%인데 8.5%인데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는 연준이 정책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준금리로 내릴게 올릴게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장기 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보통 다 기관들이 참여를 하지만 그 기관들이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좀 지난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한국 주식은 김영익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굉장히 좀 싸다. 현재도. 그러니까 더 물론 잠깐 빠질 수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 안에 아무튼 저점이 만약에 잠깐 더 빠진다고 해도 저점 확인 후 분명히 반등을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시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S&P 500의 이익 수익률이 약 4.7% 정도 명목으로 이제 그 정도 됩니다. 이제 이익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제 PER의 이제 역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약 지금 3%를 좀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을 때야 10년물 금리나 장기채 금리가 성장, 둔화 이런 우려에 따라서 움직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는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모든 건 이제 시장 금리로 결정이 된다. 기준 금리가 아니라. 그러면 다만 코스피나 이제 중국 항생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이익 수익률이 9.4% 정도 되고 항생은 지금 이미 10%를 넘어갑니다. 10에서 11% 정도.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8%가 고점이든 9%가 고점이든 인플레이션보다는 최소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고 그래서 현재 향후에 그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수익률 측면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몇 가지 이제 좀 좋은 국가들 중에 중국도 포함되고 한국도 원자재 이런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국도 아무튼 저는 저렴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실 대표님께도 미국
비한 네. 한국의 그 투자 매력도 또 미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 네네. 고평가 이런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아무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자산은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아무튼 통화 가치를 하락하는 통화 가치를 명목 화폐잖아요. 가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자산으로 가게 된다. 그럼 그 자산이 무엇이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원자재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일들을 지금 현재 많이 제공하고 더 많이 저평가돼 있고 네. 그런 자산으로 가게 된다. 지금 저게 이제 미국의 어닝 1930년부터 현재까지 파란색이 미국 S&P 500의 이제 어닝스 일드고요. 이익 수익률 제가 말씀드린. 저 빨간색이 30년부터 지난 100년간 CPI의 이제 물가 추이인데 전년비 수치인데 한 번도 지금처럼 이익 수익률이 빨간색 소비자 물가지수 아래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무튼 이 가격을 이익 수익률이 저거는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 수익률이라는 거는 연준이 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채권 시장이 자각을 하게 되고 그럼 저 파란색이 저 빨간색 위로 가게 된다면 간다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건데 하나는 미국의 주식 시장이 크게 붕괴하거나 다른 두 번째는 갑자기 기적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미국의 어떤 어닝이 진짜 개선되는 네. 급진적으로 2배, 3배 개선되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무튼 역사적인 이런 좀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러면 70년대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70년대 말고는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없거든요. 완전히 화폐적인 현상으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고 70년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PE가 S&P 500 기준으로 어디까지 떨어지냐? 포워드여도 6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진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PE가 S&P 500 기준으로 그렇게 멀티플이 정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다못해 현행 PE는 지금 S&P 500이 약 20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을 넘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이 4%대인 건데 현행 포워드는 항상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더 높은 전망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현행으로 만약에 한다면 현행으로 20이 7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 이로 인해서 이제 이익 수익률이 급등하는 그런 멀티플 조정 현상까지 네. 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런 화폐적 현상으로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가 물가 위로 근처라도 가지 못한다면 네. 이거는 쉽게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미국 채권에 2차 텐트럼이 올 거다. 지금 1차 금리 급등을 사실 텐트럼이라고까지는 안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2020년 사실 7월부터 장기채가 미국채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성장 때문에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그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게 결국에는 발현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는 진짜 오로지 이번 장기채가 그럼 텐트럼이 올 때는 왜 텐트럼이 올 거냐. 그때는 진짜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실 자각이 될 거다.